매각 권리금으로 한 번 1억 받은 거고요. 3일 뒤에 또 5천만 원을 또 이제 1억 4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고요. 1억 1억 50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권리 금액은 한 4억 5천 정도가 되는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리가 조금 못 되다 보니까 그냥 보기에도 되게 작고 가진 합병증들이 되게 많아요. 통풍이랑 뭐 신장 결석, 그런 뭐 다양한 합병증들 방지하는 약이랑 사실 먹어야 되는 약들이 더 많은데 일단 아침에 이렇게만 먹습니다. 제가 엑싯을 고민했던 거는 이커머스가 언제까지 잘 될지 이런 개념보다는 당장에 저희 아이들이 혹시라도 급하게 뭔가 제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매각한 스토어를 이제 저희가 잔금을 6개월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 기준으로는 한 1억 7천 아마 했을 거예요. 상품 2개밖에 없습니다. 미쳤죠, 진짜. 제가 소싱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제가 온라인에서는 이제 보여드릴 이제 엑셀 자료인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제품들이 거의 전부 다 여기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매각을 위해서는 무조건 처음부터 달라야 됩니다. 처음 이커머스에 시작하실 때 소싱부터 어떻게 하면 매각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지까지 제가 과정을 전부 다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 꼭 좀 잘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커머스 1년 동안 3번 매각해서 권리금으로만 4억 이상 돈 버는 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환이 당원병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우리나라에 한 3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300명 중에서 제가 그 상위권에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살아 계신 분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한 20명이 채 안 되세요. 저는 이제 관리가 조금 못 되다 보니까 그냥 보기에도 되게 작고 가진 합병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정상인 분들 저보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더 이제 몸이 아프거나 경제 활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좀 힘내서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래서 이 아프신 분들은 갑자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커머스가 잘 돼도 아마 걱정일 거란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걱정 제가 안 할 수 있게끔 처음 이커머스에 시작하실 때 소싱부터 어떻게 하면 매각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지까지 제가 과정을 전부 다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 꼭 좀 잘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위해서는 좀 뭔가 처음부터 달라야 한다는 거죠? 매각을 위해서는 무조건 처음부터 달라야 됩니다. 제가 엑싯을 고민했던 거는 이커머스가 언제까지 잘 될지 이런 개념보다는 당장에 저희 아이들이 혹시라도 급하게 뭔가 제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거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전혀 없어요. 지금 유튜버들 보면 되게 비싼 자동차로 어그로 아닌 어그로 끄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니고 딱 부동산 계약서로 제가 증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그럼 사무실에서 제가 부동산 계약서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계약서를 왜 보여줘? 와이프 성향이 좀 이래가지고 내가, 얘가 이제 완전 그 T. 내실이 중요한 거야, 내실이. 야, 유아, 너 신발이 왜 여기 있냐? 야, 잠깐만, 물 껐나? 물 꺼라 했잖아. 물 바라 했잖아. 나 진짜. 아침에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너무 리얼해가지고 지금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그 사모님도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와이프도 이제 직장인인데, 저희 와이프가, 네, 부업을 하시고? 네, 저희 거의 메인 직원이에요. 저는 집안일은 안 합니다. 집안일은 메인일이 아닙니다. 제가 먹어야 되는 약이 많거든요. 무슨 약이에요? 이게 이제 제 가지고 있는 질환 때문에 먹는 건데, 통풍이랑 뭐 신장 결석, 그런 뭐 다양한 합병증들 방지하는 약이랑 비타민 D도 있고, 여기 오메가도 있어요. 오메가 3. 사실 먹어야 되는 약들이 더 많은데 일단 아침에 이렇게만 먹습니다. 너무 뜨거워. 이게 이제 옛날에 저희 실패했던 건데, 이제 이거 문틀 철봉인데 이거 되게 잘 나가거든요. 이걸로만 제가 한 달에 1억 5천 판매하시는 분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원래 이제 성인용 기저귀도 지금 하려다가 아직 런칭 못 했는데, 이제 경쟁사들 거 샘플 사보고. 알았어, 그냥 가자. 야, 안녕. 예쁘다, 이거 맞았어. 성아, 가자. 저희 집에 돈을 벌어다 주는 얘가 저희가 옛날에 팔았던 거예요. 저희가 원래 사임의 시작을 저런 장식품으로 했어요. 그럼 대표님 지금 이제 매각은 하셨고, 하나는? 네, 최근 네, 거는? 네.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새롭게 상품들 2개 이제 스몰 브랜딩 하려고 런칭 중에 있고요. 이번 주에 아마 판매가 시작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매각한 스토어를 이제 저희가 잔금을 6개월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금 6개월도 사실 되게 매각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각은 했지만 바로 손을 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네. 일정 기간 관리를 해주는 거네요. 네.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매수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권리 금액이라는 게 이제 억 단위가 넘다 보니까 사실 오프라인에서 내가 매장 장사를 하고 있으면 바로 눈앞에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뢰를 빨리 구축할 수 있게 되는데 온라인이라는 건 사실 실제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주는 데는 저는 무조건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억대의 권리금을 주면서도 내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매출이 바로 떨어지게 되면 되게 위험한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 자체를 좀 더 이제 길게 해서 이제 매출이 안정화되고 오히려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기간을 이제 가지니까 매수자분들도 되게 안정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스토어는 지금 한 네. 월엔 매출이 어느 정도 남아고 있어요? 아마 재고가 있었으면 2억 이상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번 달 기준으로는 한 1억 7천 아마 했을 거예요. 대표님이 맡으실 때도 한 그 정도 매출이 나왔던 거죠? 저희가 할 때는 1억 한 3천, 4천 요 정도 했어요. 오히려 매각이 되고 나서 네. 조금 올랐네요. 지금 엄청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재고가 없어서 제가 아까 못 팔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블랙 컬러, 화이트 컬러 이런 식으로 같은 상품에서 이제 옵션을 색상만 다르게 판매하고 있는데 색상 하나가 지금 없어가지고 아예 그 색상을 못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금 아쉬워요. 사실 더 매출이 많이 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조건 중에 저희가 잠금 기간까지 이제 매출을 대비해서 20% 정도의 순수익을 저희가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어서 지금 11월 달 정산이 거의 한 9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럼 거기는 상품이 몇 개가 올라가요? 상품 2개밖에 없습니다. 미쳤죠, 진짜. 그 상품 마진이 한 어떻게 돼요? 그냥 순수히 광고비를 일단 제외하지 않았을 때 마진은요 거의 40% 정도 되고요. 광고비를 다 빼고 한 마진은 25%에서 뭐 27, 8%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매각하신 거라 이게 정확히 네. 사실 카테고리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약간 객단가는 한 어느 정도? 객단가는 뭐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중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꽤 같습니다. 높은 편이네요. 그게 진입장벽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쿠팡이라는 걸 시작할 때 강의를 듣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강의라는 거는요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저는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강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원가율이 내가 판매한 상품가 대비 30%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객단가가 비싸지면요 사실 그 법칙이 안 통하거든요. 왜냐면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커지니까 그냥 수익금 자체가, 그러니까 마진 금액 자체가 커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원가율이 사실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강의비가 요즘 되게 비싸졌잖아요. 근데 그 강의비 안에서 어쨌든 성과를 빨리 내는 게 강사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수강생들이 빨리 성과를 내려면 많이 시도를 해야 되는데 많이 시도를 하려면 그만큼 그 객단가가 낮을수록 시도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객단가가 저렴하고 싼 것들 위주로 빨리 해라 이렇게 강사들이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부동산 투자 많이 했을 때 사실 집에 계약서가 더 있는데 이게 다 매수 부동산 계약서거든요. 그중에 가장 최근에 샀던 게 이거예요. 이게 저희 지역의 대장 아파트인데 지금 가격은 한 11억 정도 하고요. 저희는 한 9억 5천에 샀는데 한 거의 한 달 만에 한 1억 정도 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로 증명을 하고 싶고, 그다음 얘는 경기도의 이제 수지구에 그 동천역이라고 신문당선 라인에 있는 데인데 이거 그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이거 샀었다가 이제 매도는 했는데요. 얘로 가장 이득을 많이 봤어요. 얘가 거의 3달 갖고 있다가 제가 2억 정도의 양도 차익을 봤거든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취득세 영수증 낸 건데 과세 표준액이라고 해서 8억 정도에 샀다가 한 9억 9천 정도에 매도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9억 9천에 매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사실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커머스 하는 이유가 어쨌든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빨리 자산을 현금화 시켜서 그 현금화된 돈으로 다른 현물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게 사실 제일 크거든요. 이게 다 이커머스 하시면서 버신 돈으로? 이커머스에서 번 돈이 대부분이긴 하죠. 대표님 지금 최근에 매각하신 스토어 매출이 이제 한 그걸 좀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제 아이템마다 어쨌든 사업자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이 많은 거고요. 쿠팡에서는 아이템마다 계정을 나눠야지만 나중에 매각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쿠팡 계정이 새로 만들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을 등록하실 때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내가 이걸 매각부터 기획을 처음부터 해야지만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상품 등록을 하면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나중에는 로켓 크로스로 상품 등록을 해버리면 그 상품은 상품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이제 인수자들이 이제 미팅에서 만났을 때도 그런 전체 상품들이 다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제 상품의 결이 좀 달라 보이고 상품 카테고리가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니까 조금 말씀하셨던 거랑 좀 다르네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정을 처음부터 좀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여기 11월 달 매출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최근 한 달 하고요. 이제 1억 정도 쿠팡에서 하고 계시고, 지금 이것도 재고가 없어서 이런 상태거든요. 네, 잘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 데들 있죠. 사실 이것도 다 재고가 없어서 이런 거고, 보통 이 정도가 이제 좋은 400만 원대에서 500만 원 사이로 갔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11월 달 매출도 이제 1억 정도 이렇게 하셨고요. 최근에 30일도 1억 정도 하고 계시죠. 이제 네이버에서 여기 보면 지난달 눌렀을 때 매출이 6,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두 개만 합쳐서 거의 1억 7천인데, 여기서 저희가 20%의 이제 수익을 얻어서 11월 달에는 한 9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이 매각을 위해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좀 기획이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상품을 이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상품들도 대표님 어떻게 찾으시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쭉 보고 따라 하시면 아마 정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소싱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제가 온라인에서는 이제 보여드릴 이제 엑셀 자료인데, 여기서 저는 해외 구매 비율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해외 구매 비율이 높다는 거는요, 결국 한국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한국에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로켓 크로스나 네이버에서 내일 도착하는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당연히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제품들이 거의 전부 다 여기에 적합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처음에 시작할 때 당연히 저 말고 다른 경쟁사들도 있거든요. 소싱할 때 경쟁사들의 소구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판매자들이 되게 이런 제품을 혼자서 오랫동안 해먹고 있을 확률도 높거든요. 오랜 기간 판매했을 확률 높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외 구매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요, 되게 소구점 자체가 미약하거나 발전되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 소싱했을 때 그 상태를 머물러 있었을 그쵸. 이미 그렇게 해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소구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되게 상세 페이지 설득력이 낮아요. 왜냐면 과거에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보통 과거의 상세 페이지는 되게 대충 만들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글자체만 봐도 이게 느껴져요. 이제 폰트 이거나 아니면 초반에 후킹하는 페이지가 없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옛날부터 그냥 잘 팔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했던 거고, 경쟁사가 새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중국어 번역. 이게 뭐냐면, 저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지만 윈들리로 번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끔씩, 요즘엔 되게 그런 경우가 적지만 오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세 페이지를 과거에 만드신 분들은 그냥 이 오역된 상태로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봐도 이분은 지금 개선을 전혀 하지 않아도 잘 팔리고 있구나. 근데 잘 팔리고 있다는 건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이 되고 있고, 요즘엔 판매량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봐도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내가 무조건 진입이 가능하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입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상세 페이지, 상패 이렇게 표현할게요. 상패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이 못하겠으면 사실 맡겨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을 구하는 되게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당근에서 상세 페이지 디자이너를 구해요. 어떻게 하냐면 30대 이상 자녀가 있는 여자. 왜냐면 이런 분들은
되게 경력 단절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역량을 마구 막 이렇게 막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저렴한 커피로 상패 제작이 가능해요. 한 건당 3만원에서 5만원도 충분하다. 그럼 되게 괜찮거든요. 그럼 본인이 안 만들어도 가능하고 본인이 만들 시간과 에너지를 차라리 여기 비용에 쓰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나와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해결을 했고, 두 번째, 소구점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 소구점이라는 건 기존 판매자와 달라야 해요. 되게 소구점이 쉬워요. 첫 번째, 신형, 그러니까 개선형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2026년형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이런 식으로 소구점을 잡는다든지. 두 번째, 디자인인데요. 자, 이 디자인을 사실 관점만 다르게 보면요, 디자인이 다른 제품들이 원래 있었지만 중국 안에서는 얘를 디자인만 바뀌어서 얘를 신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원래 기존 판매자가 A, B, C 디자인 중에서 A만 팔았던 거예요. B, C가 원래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B랑 C를 가지고 와서 신형입니다 라고 하고 판매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구매자들은 이 디자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형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다른 소구점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소구점이 명확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소구점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마 처음 이 제품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은 해외 구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상품일 확률이 높아요. 어떤 얘기냐면, 가격이 한국에 비싸거나 한국에 제가 없을 확률이 높다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없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도 모르는 제품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을 이해할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소싱을 포기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다른 기타 이런 이제 어플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소구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저는 대부분 여기에다가 결핍을 넣거든요. 결핍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낮은 결핍과 높은 결핍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낮은 결핍은요, 돈,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뭐 그 다음에 뭐 영어 실력, 이런 것들도 사실 돈이랑 실력,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그래서 돈만 주거나 아니면 뭔가 시간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낮은 결핍이라고 생각하는데, 높은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돈, 시간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질환,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는 여기 시간에 들어가죠. 사실 감기는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질환 중에 평생 가져가야 되는 뭐 피부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키, 뭐 몸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품에 넣으면 이 제품만으로 보고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고 결핍을 더하게 되면 사실 결핍이 클수록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핍을 어떻게 넣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소구점을 만들 수 있는데, 저희가 판매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결핍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사용해야 되는 첫 제품인데, 이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저런 기능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 느낄 그런 감성, 그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자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제품을 사면 좋다라고 설득을 한 거죠. 저는 여기서 사랑이라는 걸 넣고 싶거든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고 돈으로 해결할 수가 사실 잘 없어요. 사랑이라는 걸 엄마가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되게 높일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런 걸로 스몰 브랜딩을 진행했었어요. 이 되게 결핍을 강조하는 방법이 말은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실행하는 방법은 되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 방법으로 저희는 스레드 되게 활용했고, 제가 스레드는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님께서 만약에 진짜 예시로 상품 하나를 골라서 내가 이걸 매각까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진짜 실제로 한번 상품을 골라보시는 걸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제가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시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상품 소싱에 카테고리 소싱에 들어오시면 여기 전체 카테고리 엑셀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자료예요. 여기 업데이트가 지금 11월 26일 날 되어 있죠. 이거 업데이트 날짜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매달 시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시즌, 보통 겨울 시즌이 되게 메인 시즌인데, 시즌에 따라서 검색량이나 판매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이 셀러콘즈 데이터를 다운받아 줘야 되거든요.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되게 커요. 일단 전체니까. 네, 전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마다 엑셀 파일이 생기고요. 되게 이제 많이들 이제 소싱 도전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좀 한정되어 있어요. 생활 건강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각 키워드마다 한 달 검색량, 세 달 검색량, 뭐 작년 검색량, 그다음에 네이버 상품 수, 평균 가격, 네이버 해외 배송 비율, 그다음 쿠팡에도 평균 가격, 뭐 리뷰 수, 로켓 배송 비율, 해외 배송 비율 이런 게 전부 다 나와요. 보기에서 저는 여기 1, 여기 열을 1행을 먼저 고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도 여기가 고정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검색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한 달 검색량이 일단 1000회 이상만 되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0회 이상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여기 카테고리 브랜드 키워드, 여기 브랜드 키워드가 저희가 소싱을 할 때 어떤 뭐 스타벅스,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들은 저는 취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브랜드 키워드 X만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규 진입 키워드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없던 키워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저희는 이제 쿠팡에서 먼저 상품을 시작하기 때문에 해외 배송 비율을 이제 필터를 걸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아까 소싱 기준에서 메모장에서 설명드렸던 해외 배송 비율인데요. 숫자 필터를 보다 큼으로 해서 20, 여기 보면 20으로만 넣으면 필터가 안 걸리고 이 꼭 퍼센트를 넣어줘야지 필터가 걸려요. 그렇게 해서 내림차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배송 비율이 높은 상품들부터 보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를 볼게요. 됐죠? 그러면 해외 배송 비율이 높은 것부터 보고 검색량이 1000 이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이제 보는 거죠. 수정방 처음 듣죠? 저도 처음 듣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쿠팡에 가서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쿠팡에서는 내가 이미 검색했던 제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시크릿 탭에서 검색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정방. 와, 이게 뭘까요? 수정방.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정방? 뭔 것 같으세요? 약간 고량주 먹는 그런 잔? 이런 건가 봐요. 맞죠? 근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여기 상위권에 1등 하는 제품, 2등 하는 제품, 3등 하는 제품 후기가 아예 없죠. 그리고 도착 예정일이 지금이 12월 10일이니까 거의 2주 정도 뒤잖아요. 그럼 이거 구매 대행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제가 당장 이 물건 가지고 와서 여기 올릴 수 있으면 상위 노출되기 되게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광고로 1등 구좌에 있는 여기 AD가 붙은 게 광고인데 광고 1등인 이 제품은요 심지어 수정방이라는 키워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제품은 수정방이라는 제품은 어떤 건지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연관 검색어에서 봤을 때 뭐 꽃 피는 술잔, 색 변하는 잔, 아마 이런 건가 봐요. 얼추. 근데 그런 키워드로 판매하고 있는 셀러가 있지만 쿠팡으로 로켓 그로스나 로켓으로 판매하고 있는 셀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가지고 오면 아마 상위에 노출되기가 되게 쉽겠죠. 근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그 리뷰가 없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자, 한데. 좋은 말씀인데요.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사실 검색량에서 거의 알 수 있어요. 자, 검색량이 한 달 지금 23,000이래요. 이거 미친 거거든요. 23,000인데 상품이 이렇다? 이건 저는 지금 사실 당장 해볼 것 같거든요. 지금 보자마자 너무 좋은 걸 찾아가지고 되게 놀라운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입에 가져다 대는 식기류잖아요. 그래서 식검은 필요한데 그냥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잘 모를 때 챗GPT 들어가 봅니다. 수정방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제품인지 어떤 키워드인지 분석해줘. 고유 명사나 특정 제품명으로는 명확히 정해져 있진 않다네요. 제품명으로 사용될 때는 고급, 청정, 맑음 이런 건가 봐요. 되게 조금 답변이 좀 애매하죠. 그럴 때는요 저는 이렇게 해요. 챗GPT한테 해당 답변을 60점이라고 하고 그 이유와 개선된 100점짜리 답변을 다시 알려줘. 이 프롬프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챗GPT는 기본적으로 0세부터 100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처음 물어봤을 때는
저의 가진 배경 지식을 모르잖아요, 이 챗GPT가. 그래서 나는 이 답변이 되게 어린아이 답변처럼 느껴지니까 되게 전문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또 좋은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모든 프롬프트에 사용할 수 있는. 로그인 안 하시고 그냥 무료 버전인데서 괜찮나요? 아, 좋죠. 무료 버전도 좋고요. 저는 사실 유료 버전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아, 그러면 수정방이라는 키워드를 정밀 분석해보면 공간명과 네이밍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네요. 근데 지금 검색 의도 이게 뭘까? 특정 업체 장소를 찾는 사람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한번 해보면 되죠. 수정방. 수정방. 수정방 종류. 수정방 종류. 수정방이 술 이름인가 보네요. 그쵸? 그리고 이 블로그 포스팅 된 거 보면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오래됐는데 근데 이런 그 컨텐츠 자체가 되게 많지 않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 네이버도 이 네이버 가격 비교 탭도 뜨죠.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봤을 때 수정방으로 사람들이 이런 걸 산다고? 그리고 1등 제품이 해외 제품이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제품 술을 찾는 거구나. 아까 우리가 쿠팡에서 봤던 이 수정방 키워드로 이런 잔을 고량주 관련된 잔으로 수정방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판매하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키워드는 좀 애매하니까 넘어갈게요. 레이저 용접기. 이것도 구매된 키워드이긴 한데요. 자, 보시면 레이저 용접기가 월간 검색량이 8,300회고요. 그 다음에 작년 검색량이 7만 회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검색량으로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검색량이거든요. 레이저 용접기를 검색하면요. 이런 검색량 그래프가 나오는데 되게 시즌성이긴 하죠. 이때 보면. 근데 시즌이 아닐 때도요. 검색량이 6천, 7천, 만, 8천, 9천 이렇게 괜찮죠.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검색량이거든요. 그럼 이때도 아마 판매를 잘하면 매출을 4, 5천만 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검색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객단가 자체도 되게 생각보다 낮네. 객단가 자체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객단가를 한 10만 원 초반 중반만 할 수 있으면 매출을 3, 4천만 원은 쉽게 할 수 있는 검색량이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이런 트래픽을 많이 타는 시즌만 오면 훨씬 매출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은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이 제품도 역시나 랭킹 순으로 봤을 때 상위에 있는 것들이 구매가 도착 예정이 12월 23일이라서 이것도 구매 대행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로켓 제품도 아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봤더니 로켓 제품이 하나 나오네요. 그러면 이 상품보다만 내가 잘 할 수 있으면 한번 덤벼볼만 하다 저는 생각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판매가가 되게 들쑥날쑥해요. 10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뭐 3만원? 20만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려놨네요. 뭐 그래서 판매가가 되게 뒤죽박죽이긴 한데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판매자들이 10만원대인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26일 도착하는 이 제품 15만 9천원.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광고로 노출되긴 하지만 12월 26일날 도착하는 16만 2천원인 제품. 이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계속 광고를 돌리고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광고를 돌릴 만큼의 마진이 계속 확보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 한번 판매량으로 제가 볼게요. 레이저 용접기 판매량으로 봤더니 확실히 객단가가 낮은 것들이 상위권에 있긴 하네요. 그리고 16만원짜리가 여기 정도 있네요. 이 제품 한번 판매량 한번 볼까요? 네, 8개 팔리네요. 뭐 많이 팔리진 않네요. 아쉽네. 네, 근데 아마 이게 시즌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프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3월달, 4월달에 되게 메인이잖아요. 아마 이때 되면 판매량이 되게 급증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볼만 하다. 구매 대행으로 또 해볼만 할 것 같아요. 1등, 2등이 뭐 후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마진율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엑셀로 넘어갈게요. 이거 되게 또 좋은 제품 찾았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소식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개근대 검색량이 되게 무난하죠. 계속 1000회, 2000회 정도 발생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제품이 뭐냐 봤을 때 아, 저울이네요. 그런데 산업용 저울을 개근대라고 하나 봐요. 여기는 연간 키워드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1톤 정도의 무게를 측정할 수도 있고 5톤짜리도 있나 보다. 근데 내려봤더니 판매를 잘하고 있는 셀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는 랭킹 순위 기본이기 때문에 판매량 순으로 보고 봤는데 1등이 38,000원이고 2등이 24만원이네요. 얘도 한번 판매량 한번 볼까요? 근데 얘도 지금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아쉽다. 근데 얘 원가가 한 9만원 정도라고 했을 때 이거 팔아도 170만원 남네요. 한 달 340만원 치 판다고 하면.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대부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 원가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근대 원가가 사실 그렇게 안 비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개근대 판매할 때 KC 인증이 필요해? 전자식 센서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 기계식은 없어도 된대요. 얘가 단순 기계식이었거든요, 아까. 얘는 전자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뺀 제품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증이 필요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 찾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알리프라이스 이거 검색해보면 또 바로 찾을 수 있기도 하니까 뭐 이런 거 많죠? 이거 원가 한 76,000원, 8만원 되겠네요. 그쵸? 그럼 아까 제가 원가율을 96,000원으로 봤을 때 한 달 이익금이 170만원이었거든요. 그럼 이 제품은 한 200만원은 벌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가지는데 얘 어떻게 브랜드화할까요? 자, 이런 거 어때요? 그 무게 측정 전문몰 여기다가 좀 더 브랜드화하면 뭐 하마몰, 코끼리몰, 코끼리 측정기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뭐 가벼운 거부터 그러니까 1톤짜리부터 뭐 2톤, 뭐 5톤 아까 톤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10톤 이런 식으로 제품군을 늘려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무거운 무게만 측정하는 그런 저울만 파는 쇼핑몰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 확장하면 나중에 잘 되면 좀 가볍게 시도할 수 있는 저울 같은 거, 가벼운 거 이런 거 하면 더 좋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브랜드를 확장해야 되지 소싱하러 가면 분명 이런 거 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하면 이거 실패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되게 그런 사람들의 결핍을 활용하면 더 좋다 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거운 무게 측정하러 가기 힘드셨죠? 아니면 무거운 제품 무게 측정 불가능하셨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런 결핍을 자극하는 거죠. 코끼리 측정기 집에서도 아니면 그냥 간단한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바로 측정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가격을 주고 사야 될 합당한 이유를 넣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원 한다면 왜 10만원 줘도 사도 되냐면 무게 측정하러 가는데 보통 그 택배하는 그 장소에 가거든요. 뭐 CJ나 경동 화물이나 택배 집하지로 가는 기름값이 5,000원이다 한 번에. 그러면 20번만 하면 10만 원이지 않냐. 그럼 이거 20번만 안 가면 어쨌든 이거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이거 썼다가 중고로 또 팔면 얼마겠냐. 이득이다. 그러면 당위성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10만 원이지만 되게 가볍게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소구점을 잡는 거죠. 그럼 저는 진짜 이게 되게 좋은 제품 같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면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잘하는 셀러들은 이런 제품을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판매량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알짜예요. 왜냐면 우리가 검색량 자체도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1700개면 되게 괜찮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돈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사실 판매자의 되게 딥한 정보인데 다들 아마 보시려나 모르겠어요. 판매자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온라인 통신 판매업을 하다 보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할 때 이 판매자 샵의 정보를 사업자 등록증에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도 이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왜 보냐면은 일단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판매자가 전문적인 회사일까? 아니면 나 같은 1인 셀러일까? 그러면 저는 되게 1인 셀러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부업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전업으로 하겠다가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이 여기 보면 보통 A, 뭐 132호 이런 호실 없어요. 이런 거는 공유 피스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주 사무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 사실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 봐요. 제가 부동산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변에 어떤 느낌인지 봐요. 저는 부동산에서 대충 지역에 가장 좋은 지역, 안 좋은 지역 이런 것도 볼 수는 있는데 여기가 임대료가 비쌀까?
만약에 공유 피스라면 월세가 얼마 정도 할까? 여기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건물 간판으로 봤을 때 아까 그 판매자 샵이 보이진 않죠. 이 판매자는 여기 공유 피스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 셀러들이 처음 사업자 등록은 아파트,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저는 이렇게 약간 심리적으로 이 사람 됐으니까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깔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난 할 수 있다라는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지 시도해볼 수 있잖아요. A 132호잖아요. 보통 한 층에 한 호실이 여기 602호라고 되어 있는데 602호가 132호까지 나오기 위해서는요 면적이 엄청 넓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고 해도. 근데 이 지도로 봤을 때 이 건물이 되게 큰 건물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그냥 공유 피스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60호실을 낸다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주 사무실 확률이 매우 높을 거다. 그러면 비상주 사무실에는 사실 월 뭐 4,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계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정도의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업일 확률이 높을 거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만큼의 상세 페이지와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제품의 원가율을 나도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먼저 깔고 들어가는 거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각 얘기를 좀 할 건데 네. 대표께서 어쨌든 매각을 3번 정도 하셨는데 그 전에도 좀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좀 매각이 어떻게 보면은 1인 셀러로서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자본이 묶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는 매각이 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이커머스 셀러들의 숙명이 새로운 아이템 소싱 이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숙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공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아이템을 소싱해야 살아남는 거죠. 여기다가 매출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걸 반복해야지만 선순환이 돼서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을 소싱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순환해야 되는데 매출이 상승해도 사실 자금이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소싱한다는 건 결국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더해서 더 좋은 제품, 값비싸거나 아니면 더 경쟁이 적거나 좀 더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제품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게 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1인 셀러의 최적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몰 브랜딩 후 매각.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자, 그러니까 인수자 측면에서 매수자는 좋을까? 결과적으로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셀러이기 때문에 매각하면 그냥 끝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커머스를 권리금 주고 인수하시는 분들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닐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인수자는요, 되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커머스를 인수하는 분들은요, 첫 번째, 부업으로 시작해봤던 사람, 해봤는데 실패한 사람. 그 다음에 오프라인 사업하고 계신 사장님. 3번째는 기존 사업 구조 있으나 추가적인 구조 필요한 사업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매수하는 인수자 유형 중에서 수요층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수자 유형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평균이 있어요. 이 위에 3가지 정도의 수요에서요, 여기 3가지 수요에서 이분들이 얼마 정도를 가지고 이커머스를 하고 싶을까의 관점인데 당연히 다르겠죠. 뭐 100만 원일 수도 있고 뭐 100억일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인 셀러가 매각 가능한 선에서 한번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해요. 저는 이게 오프라인에서는요, 보통 권리금액이 장사 잘 되는 식당 가보면 뭐 1억에서 2억 정도 선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금액이 온라인에서도 좀 통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장인들 보면 되게 이제 연봉이 많으신 분들도 많지만 적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본금을 조금 모으시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는 1억 정도의 금액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이건 아마 오프라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설비나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1억에서 2억 정도가 아마 일반인 기준에서의 접근 가능한 수요층이 가장 많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1억에서
2억 정도의 권리금으로 매각하라면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커머스 스몰 브랜딩이 된 매각 기준 어떻게 산정하냐? 이거는 6개월에서 12개월의 순수익 곱하기 배수라고 하는 멀티플, 이렇게 권리금액이 산정되거든요. 근데 평균 12개월 정도의 순수익에다가 이렇게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배수를 그냥 멀티플이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멀티플이 사실 관건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는요, 온라인 매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신뢰를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뢰를 사실 쌓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을 몇 번 본다고 해서 신뢰를 가진다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플, 그러니까 이 배수가 낮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관점까지가 잘 못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수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 그러니까 경쟁사가 약간 엿보려고 탐문하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이 무조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성 글을 애매하게 써요. 모호하게 작성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사례로.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봐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신뢰가 형성되는데 되게 과정이 길고 어렵겠죠. 그래서 매각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그 사람의 심리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불안할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사람이 최대한 덜 불안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보를 최대한 다 많이 오픈했어요. 근데 온라인이 멀티플이 높아지는 구간이 어디서 오냐면요, 높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브랜딩. 정답이죠. 되면 됨. 그러면 제가 신뢰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이 신뢰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해결하면 권리금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브랜딩을 해서 매각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스몰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검색량이 최소한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분들이 매수한 입장에서도 봤을 때, 아, 나는 모르는 브랜드지만 최소한의 이 브랜드가 이렇게 매달 검색되고 있고 찾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1년 동안 3개 브랜드를 매각할 수 있었고요. 결국에 스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가 측정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희가 그래 제품 잘 팔고 있는 거 알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 브랜드를 얼마나 알아? 이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데, 저는 그걸 브랜드의 검색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 300회에서 500회 월간 검색이 됐을 때는 이 제품이 브랜드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구나 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강의들 보면 구매가 이루어지는 검색량이 최소 300회라고 해요. 이거 챗GPT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저희 브랜드가 300회에서 500회 검색량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구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스몰 브랜드로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로서 쓰이기도 하고요. 대표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스레드 운영하시는 건데, 네. 브랜드를 위한 스레드 운영이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제가 저희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하자마자 인기 검색에 이게 저희 계정이에요. 저희 제품의 소구점이 이제 엄마들이 내 아이를 위해서 처음으로 사주는 제품이 소구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레드를 운영했던 게, 일단 이 계정을 키운 지는 거의 6개월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팔로워가 사실 2,300명이면 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팔로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도 일체 하지 않았거든요. 스레드의 장점은 제가 보는 한 카테고리만 계속 관련된 그런 글들만 보게 되면 이 알고리즘이 되게 한쪽으로 잘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똑같은 관련된 글들만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찐 팬이 2,300명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계정으로 이 메인 키워드에 관련된 글만 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계정으로
메인 키워드에 관련된 글들만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전략은 저희 제품의 메인 키워드인 다른 글들을 찾아서 좋아요랑 댓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 뭐 이렇게 하네, 뭐 응원한다, 축하한다, 와, 그러니까 관련된 글들, 그러니까 글과 관련된 댓글들을 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저희 글들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바이럴 할 때 제품들 많이 나눠주고 하잖아요. 체험단으로. 근데 저희는 이게 객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체험단 활동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되게 후기 잘 쓰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이제 파워 블로거들한테 협찬하는 비용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체험단이나 파워 블로거들한테 주는 돈을 그냥 진짜 찐 고객들한테 이 제품을 좀 나눠주자. 근데 그냥 나눠주지 말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선정이 됐을 때 나눠주자라고 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들을 위한 첫 번째 엄마 마음을 담은 선물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 너가 이 제품에 관련된 기억을 쓰게 했어요. 사연으로. 그래서 제가 사연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게 댓글로 달린 사연인 거죠? 네, 댓글로 사연 쓰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자, 보세요. 땡땡땡 뭐 잘 지냈어. 저희가 이제 부르는 애칭이에요, 이게. 잘 지냈어? 뭐 우리 지옥에서 기어 나왔어. 근데 이거 사실 다 챗GPT 통해서 한 거거든요. 저희가 쓴 글은 없어요. 땡땡땡 요즘에 왜 이거 글 안 써? 뭐 이 말 한마디 덕분에 점심도 안 먹고 글 쓰러 왔어. 이번에 땡땡 상품 업그레이드형이 나왔어. 슬로건은 뭐 맑고 맑은 땡땡땡. 필요 없는 기능은 과감히 빼고 더 좋은 기능에만 집중했어. 이거 제품 사진 하나 올리고 판매 금액 맞추는 사람한테 저희가 좋은 제품으로 한 개 보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이벤트도 한 거예요. 그래서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거든요. 사람들이 무료로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되게 댓글을 또 많이 달거든요. 일단 조회수는 뭐 8,000회 정도 됐는데 이렇게 이벤트 하는 날은 매출이 거의 2배 정도로 올라가요. 뭐 이런 식으로 참가하고 저희도 이렇게 댓글 달고 그럼 사람들이 스치나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 파는 상품이랑 뭐 어떤 게 달라? 쿠팡이랑 네이버 중에서 어디서 사야 하나 고민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도 달리거든요. 다른 거 사고 싶은데 다른 색상은 없나요? 다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이런 댓글도 달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벤트를 하는 글이지만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더 검색하게 되는 글인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날에는 검색량도 올라가고 제품 판매량도 훨씬 많이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 작은 브랜드의 검색량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아마 3달, 4달 정도만 지속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 정도의 검색량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매각은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냐? 지인 통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실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제 지인한테 한 번도 매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 매각 플랫폼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셀러오션입니다. 셀러오션 아마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아래로 쭉 내리면 쇼핑몰 등 양도 매매 여기 있어요. 여기 눌러봅니다. 그러면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생각보다. 그렇죠? 여기 지금 오늘만 해도 1, 2, 3, 4, 5, 6, 7, 7개 글이 올라왔고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뭐 있는지. 소자본 사이트 양도 29cm 무신사 계정 구해봅니다. 마진율 좋은 쇼핑몰 에이블리 1.4만 쇼핑몰 양도합니다. 주방용품 쇼핑몰 양도합니다. 부업 여성 의류 쇼핑몰 판매합니다. 또 여성 의류 쇼핑몰 판매합니다. 또 여성 의류 쇼핑몰 양도, 스마트 스토어 양도, 쇼핑몰 양수 원합니다. 자, 함께 볼게요. 쇼핑몰 양수 원합니다. 2천만 원. 패션 제외. 이것만 봐도 딱 감이 오시지 않나요? 아, 2천만 원 정도에 찾는 사람이 있고 패션은 제외할 거고 순이익이 꾸준한 쇼핑몰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아까 매도하는 거 한번 볼게요. 주방용품 쇼핑몰 양도 3천만 원이고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이래요. 양도 사유는요 5년 정도 유지해온 스토어인데 본업과 육아와 모두 병행하려니 힘들어서 조건이 맞으면 양도하고 싶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5년 정도 본업과 육아를 병행했대요. 그럼 육아는 5년 지났으니까 더 편해져야 되거든요. 애가 크면? 이거 말이 안 돼요. 리뷰수 100 미만인 제품은 많이 있고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5년 정도를 했는데 리뷰수가 100개 미만이라고요? 이것도 되게 이상해요.
100개 이상 5개 정도고 400개, 700개, 900개 고르게 있대요. 자, 그리고 리뷰 작업이나 이런 건 안 했는데 연별 매출 현황 다 공개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결정이 되거나 가계약 정도까지는 가야져도 공개해드리니 찔러보기 사양합니다. 핵심인 거죠. 이거 보고 누가 연락하고 싶겠냐고요. 아니, 가계약금을 놓고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관여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접점이 지금 매수자랑 매도자랑 다른 거예요. 서로 다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자도 의심하고 매수자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어쨌든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전 이 사람이 온라인 쇼핑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신뢰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직원 안 쓰고 사무실 임대료 등 나가는 돈 별로 없이 하는 정도로만 유지 중입니다. 위탁과 사입 병행 운영하고 있고 8대1 비율로 포장 별로 없습니다. 노트북만 들고 다니면 여행을 다니면서도 일이 가능합니다. 아니, 여행만 다니면서도 가능하면 본인이 하면 되지 왜 힘들다고 판매를 하냐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맥락이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이거 보고 전화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일단 전화 한번 해볼게요. 진짜 실제로 전화하시면 아, 잠깐만요. 전화가 없는데 이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뭐 어떻게 연락하라고 했는지 해라고 하는지 그것도 안 남겨놨어요. 정말로 하실 생각 있는 분만 댓글 주세요. 댓글 주면 이거 어떡할 건데, 댓글로 제가 1대1 채팅 쪽지 보내볼게요. 매물 셀러오션에서 주방용품 쇼핑몰 매각글 보고 연락드립니다. 쪽지 보냈어요. 이렇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봐도 그냥 이거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왠지 좀 던지는 것 같고 별로 애정이 없어 보이고 말의 맥락도 처음이랑 시작이 또 다르잖아요. 진짜 말씀하시는 던지기 느낌. 네, 그냥 걸려라 한 명, 누군가 걸려라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안 산다고요. 제가 쓴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써둔 글이 있거든요, 과거에. 자, 일단 제가 초안인데 이건 과거에 썼던 건데 2025년 1월 달에 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판매 수량, 광고 판매 수량, 자연주로 판매된 거, 할인 전 매출, 매출 이익금, 순수익금, 광고 집행비, 광고 매출, 광고 로아스를 다 일단 오픈해놨고요. 위 자료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최근의 3개월 합계였고 매출 합계와 순수익금 합계. 일단 이것만으로도 깔끔하잖아요. 제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판매 제품은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단 3개 제품만으로 해당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했습니다. 마켓 비중, 얘는 쿠팡으로만 매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커머스 그 매각하는 스몰 브랜딩 매각하는 업체들 되게 많아졌는데, 그런 사이트들이 많아졌는데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 자료까지 요구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쿠팡만으로 매출을 잘 내도 매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다. 자, 상담 매출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걸 써서 제가 이제 오픈한 거다. 반품 취소, 매출 광고비, 광고비 부가세, 쿠팡 풀필먼트 비용 모두 포함한 최종 마진율이 45%였다. 뭐 이런 설명들, 영업이익, 광고비, 상품 매입 비용, 직원 인건비 없고, 택배 물류비, 개당 얼마였고, 카테고리 수수료 얼마였고, 사업의 강점 이렇게 썼고요. 현재 매각 가격, 위에 그래서 아까 1억 4천에 매각한 거예요. 투자금 회수까지 약 11개월 소요. 매각 사유는 되게 뭐 이제 이때는 조금 제가 진짜 아프고 힘든데 사실 이거 좀 사유가 저도 좀 아쉬워요. 이렇게 쓴 거는 돈이 없어서 맞거든요. 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급하게 매도하게 됐다. 희망 인수자 유형 이런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썼고요. 양도 리스트 및 희망 대금 지급 방법도 되게 구체적으로 썼어요. 어떻게 거래할 건지 처음에는 인수 결정되고 나면 재고 제외한 금액의 가계약금,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는 재고 포함한 전체 거래 금액의 10%, 그 다음에 쿠팡 아이템 위너 매칭을 해서 매각을 하고 전체 금액의 60%를 중도금으로 받고 협의된 인수기간 이내에 이제 나머지 잔금을 입금받는 방식. 그다음 미팅도 이제 오프라인 미팅 이전에 줌이나 구글을 통해서 1차 미팅을 하고 오프라인 미팅을 하고 싶다. 미팅 신청한 방법은 되게 구체적으로 써서 저는 한 가지 진입장벽을 줬던 거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아니면 통장 사본을 달라. 그러니까 당신한테 1억 정도가 있다는 통장 사본을 그걸 받았거든요. 그러면 대급 지급 방법 계획도 요청드릴 것입니다. 이게 이제 통장 잔액 증명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연락을 달라. 이 정도는 해야지 연락을 오죠. 이렇게 하면 연락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냥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그쵸.
그러니까 이걸 안 한다니까요 지금. 아까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매각의 사유가 아쉽다고 하셨는데 네. 매각의 사유는 좀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보니까 대부분 뭐가 아프다, 바쁘다, 힘들다 그런 게 많은데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셀러라서 그런지 사실 매각 사유도 진실돼야지만 조금 특별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울 여지가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남는데 돈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상품 새롭게 시도해서 매출 키우고 하는 게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만 매각으로 내놨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제품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새로 키워야 되는 제품들도 뭐 이제 매출을 키워야 되다 보니까 발주를 많이 해야 돼서 자본이 없다. 근데 현재 이 제품이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상품 옵션만 조금만 늘려도 매출이 금방 커질 거다. 그게 진짜 다 팩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없다. 이렇게 더 강조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러면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만나 뵈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럼 만났을 때 아프다, 바쁘다, 힘들다는 핑계는 저는 신뢰를 갉아먹는 요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오늘 되게 많은 내용 알려주셨는데 뭐 매각을 고민하거나 혹은 매각을 떠나서 이제 돌파구가 필요한 분들도 있기도 하고 할 텐데 뭔가 그런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걸 하실 것 같으세요? 요즘에 유튜브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창작자들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조회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 계속 트렌드한 주제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진 부분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특히나 이 이커머스 세계에서는 과거에 그 신사임당님이 스마트팜 이런 거부터 해서 되게 유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영상이 많아지게 되니까 너도 나도 스마트팜의 주제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영상이 너무 과다해서 시청자들 입장에선 이제 질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영상을 찾게 되고 새롭게 영상을 올린 그런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새로운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창작자의 관점에서 영상의 조회수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주제를 바꿔서 트렌드한 것처럼 보이게 느껴질 뿐이에요. 본질은요, 어떤 물건을 팔아서 어떤 이득을 남기는 건데 결국에 파는 방식과 파는 플랫폼만 바뀔 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그 유행했던 시기가 6년,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파시는 분들은 여전히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팔면서 이제 되게 수익을 많이 내시고 쿠팡 역시도 요즘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쿠팡이 좋아요. 저는 매각하고 나면 또 처음부터 새롭게 시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쿠팡이 어렵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속지 마셔야 될 거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처럼 지금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 제작자이기 때문에 저런 영상을 많이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 관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는데 윈들리로 같이 프로그램을 썼었거든요. 이번에 윈들리에서 연말에 할인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윈들리 화이팅!